설 연휴의 마지막 밤,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에서 한 명의 10대 소년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시비, 경찰 조사, 그리고 헬멧을 쓴 한 남자의 귀환.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2022년 2월 1일 13시경 동두천시에서 헬멧을 쓴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9세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 동두천 헬멧 살인 사건입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 및 침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2022년 2월 1일 21시경 가해자 A씨 당시 10세는 피해자 박모씨 당시 19세와 어깨를 부딪히며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상가에서 한 번, 편의점에서 한 번, 총 2번의 시비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가해자 A씨는 피해자 박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파출소를 나온 뒤 폭소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치밀한 계획까지 짰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가해자 A씨가 헬멧을 쓴 상태에서 인근 상가에 있던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 피해자 박씨를 흉기로 무려 64회를 찔렀고 박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 사건 때문에 당시 경기도 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었던 모든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며 동두천 지역 모든 학교 졸업식은 무조건 1월에 치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졸업식을 1월에 치렀으면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 사망 사건이 그것도 살인사건으로 인해 사망하여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해자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으며 패거리 20명한테 40분간 집단 구타를 당했고 헬멧을 쓴 이유는 패거리들한테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실제로는 4명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공황장애가 있어 무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혹 상식적으로 40분간 집단 구타를 당했다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중상을 입어서 흉기를 휘두를 상태가 아닐 것이지만 집단 구타를 당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행의 강도는 단순히 많은 횟수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어느 부위를 얼마나 강한 강도로 때리느냐가 더 큽니다. 실제로 죽일 마음을 먹고 급소를 가격하면 사람은 단 한 대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만 줄 목적으로 힘 조절을 하면서 번갈아가며 튼튼한 부위들을 가격하면 수백 차례 구타해도 1시간 안에 다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타당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자 박씨는 가해자 E씨의 부모님을 해약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를 들은 E씨는 범행 전 지인에게 박씨의 위치를 묻고 흉기를 챙겼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때 E씨는 진짜 칼을 챙겼냐는 지인의 물음에 알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진정하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E씨는 괜찮다고 하면서 결국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2년 2월 4일 동두천 경찰서는 E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구속된 용의자는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던지는 기자진을 상대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단답을 짜내기 마련인데 특이하게도 E씨는 경찰 차량으로 이송되는 짧은 시간 동안 사건 전후 상황을 줄줄이 들어놓았습니다. JTBC 뉴스 논설자는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 이때 진행된 인터뷰의 답변은 구타자가 20명이 아니라 4명이었던 점만 제외하면 재판으로 파악된 전후 상황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E씨에 대한 신상공개 정원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가 헬멧을 쓴 이유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함이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씨는 구속 기소된 후 총 88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2022년 7월 19일 1심에서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는 E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한테 폭행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부모님을 해약할 것까지 언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3년 2월 2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환청을 들었다고 주장한 E씨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2년, 감형한 14년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E씨는 피해자를 죽이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는 내용의 환청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과거에도 환청 이력이 있었고 감정 당시에도 환청 증상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보통의 살인사건과 달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는 제거되어야 할 양아치였고 죽어도 싸며 유족들에게도 애를 잘못 키웠다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대신 잔혹하게 죽였기도 했고 죽은 자는 말이 없는지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발생 시기와 불과 1, 2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 2021년 11월 집단 폭행에 가담한 피해자 일행 4명 중 1명이 동네 선후배와 몰려다니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혐의를 저질러 2023년 8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두 사건의 구성원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고인이 된 피해자에 대한 섣부른 억측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우발적인 다툼이 아닌 계획적이고 보복적인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이 씨에게는 징역 14년과 치료 감호가 선고됩니다. 한 번의 분노,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린 사건. 사소한 충돌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대가는 언제나 너무 큽니다. 지금까지 동두천 헬멧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